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셨거나 내지는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는 과연 어떻게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혼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장점과 단점,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익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신혼부부일 때만 가능한 청약 투자 전략까지 가져왔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게 4가지 방법 중에 3가지는 자녀가 있다는 전제 하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들이고요. 나머지 1가지는 자녀가 없다는 전제 하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신혼부부 특별연금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이고요. 최근에 신혼부부 특별연금 물량이 기존의 18%에서 5% 늘어난 23% 물량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 안에서도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가 있다면 이 신생아 특공을 통해서도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안 되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신혼부부 특별연금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1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되고 그 안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신혼부부 특별연금에서의 당첨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25% 물량을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참고로 이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공급이 일반 공급보다 소득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원수당 소득이 기준보다 낮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단계는 신생아 우선 공급, 2단계는 신생아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일반 공급, 그리고 3단계는 신혼부부 특별연금 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25%를 주고 4단계는 일반 공급이고요. 나머지 5단계는 소득 기준이 넘어도 추첨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 특별연금에서는 자녀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신혼부부 투자 전략은요, 다자녀 특공입니다. 기존의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는 가구에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작년에 이러한 제도가 완화돼서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봉이 높은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연금이었는데요. 반면에 다자녀 특별연금은 소득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반면에 다자녀 특공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자녀 그리고 중학생 3학년 자녀 이렇게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약에서는 다양한 특별연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당첨되기 수월한 특별연금이 바로 다자녀 특별연금입니다. 보시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산성역 해리스톤의 특별연금 접수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다른 특별연금 접수 건수에 비해서 특별연금의 접수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특공이 자격이 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신혼부부 투자 전략에 다자녀 특공을 넣은 것은 보통 혼인한 지 7년 이내에 자녀 2명을 갖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신혼부부가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 3번째는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과는 다른 별도의 청약이고요. 신혼희망타운은 참고로 좋은 입지에 또 저렴한 분양가인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일반적인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가구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이와 별도로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기존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혼을 했는데 한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신혼희망타운도 신청할 수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에 분양했던 곳 중에 한 곳도 신혼희망타운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변 시세보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세울 수 있는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 네 번째 전략은 참고로 자녀가 현재 없다는 전제하에 제안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각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녀가 현재 없거나 또 당분간 계획이 없는 분들, 그리고 소득이 너무 높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신혼부부 특별연금이나 다자녀 특공을 아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각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가 가진 특별연금,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특별연금이나 중소기업 특별연금, 이렇게 특별연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 지위를 활용해서 추첨제 청약에 도전을 해볼 수 있고요. 내지는 반대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일반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신고를 늦춤으로 인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기존에는 혼인하기 전에 각자가 가진 주택을 혼인신고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라면 이 각각의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각자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하고 나서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 각각의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한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라면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도 그때그때 청약제도나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면 청약만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일반 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점점 좀 좋아진다면 조금 기다리셔라도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